오전에 기초 작업을 마쳤었고요. 이제 오후부터 정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공할 벽지는 광폭 합지입니다. 먼저 몰딩과 문틀에 실리콘을 쏩니다. 보통 소비자분들은 벽지를 풀로만 붙이는지 아시는데요. 이렇게 실리콘을 가장자리에 쏴줘야만 벽지가 잘 붙어서 나중에 들뜨지 않습니다. 몰딩이나 문틀은 페인트나 필름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페인트나 필름은 풀로만은 붙지 않고 이렇게 실리콘을 쏘아줘야만 나중에 들뜨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벽지를 붙일 때 솔지를 한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빗겨쳐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겨쳐서 솔지를 하게 되면 벽지 표면이 약해서 표면이 벗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칼질한 벽지는 아무데나 휙 버리지 않고 밑에 종이를 깔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맨바닥에 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풀과 본드가 묻는 건 당연하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로 다 밟고 다녀서 온 사방천지에 풀과 본드가 다 묻게 됩니다. 우리 도배사는 항상 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바닥에 풀을 하나도 묻히지 않고 도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도배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하면서 문틀과 몰딩, 벽지에 묻은 풀은 그때그때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도배는 바르는 것만이 기술이 아닙니다.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마무리해 가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배를 할 때 상단을 쭉 달고 가서 하단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서 하단까지 한 장씩 한 장씩 매듭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도면에서는 상단을 쭉 달고 가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단을 쓰는 게 더 빠르지만 날씨가 건조할 때나 바람이 들어올 때 또는 풀칠이 적게 되어 있을 때는 벽지 이음새가 말라버려서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지만 않다면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또는 한두 장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 나가는 게 벽지 품질 면에서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답니다. 요즘 도배에서 걸레질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는 걸레를 가지고만 다녀도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걸레질하는 신용만 해도 소비자분들은 상당한 신뢰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신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몰딩 주변으로 실리콘을 쏘다가 들뜯긴 벽지가 있어서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쏠 때 보통 도배사들은 몰딩과 벽면 틈새에다가 휙 지나가면서 쏘고 마는데요. 그렇게 쏘아서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틈새가 있으면 실리콘을 쏴서 메꾸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왜 실리콘 작업을 하냐면 벽지가 몰딩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몰딩에 벽지를 태울 부분에 실리콘을 정확하게 쏴주지 않으면 실리콘을 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리콘을 천천히 쏘면서 몰딩 부분에 정확하게 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벽지는 보통 안쪽 구석에서부터 붙여 나옵니다. 하지만 저렇게 문이 있으면 항상 문 쪽에서부터 붙여 나와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안쪽에서부터 붙여 나오다 보면 보통 문 쪽에서 쪽이 걸립니다. 문 쪽에는 사람들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문 쪽 바로 옆에 쪽이 붙어 있다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도배를 하다가 문 쪽에다가 떡하니 쪽을 만들어 버리는 도배사들도 많은데요. 옛말에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노동시간을 들이는 건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습관만 좀 좋게 갖는다면 훨씬 더 도배가 예뻐질 겁니다. 그리고 도배하면서 가장자리를 손으로만 대충 문지르고 마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배는 가장자리가 들떠버리면 하자로 연결될 확률이 99%입니다. 가장자리는 주걱으로 꼭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지벽지 붙일 때 미미지는 약 5mm에서 6mm 정도 겹쳐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두꺼워도 보기 좋지 않고요. 또 너무 얇으면 나중에 벽지 마르면서 그 부분이 터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선을 뒤집어 준 경우인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한 시공 방법입니다. 합지는 겹침 시공을 하는데요. 겹치는 쪽에서 보면 그 겹침 두께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평균 시선 반대쪽으로 겹쳐주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합지 미미선은 삐뚤어지면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상단을 붙일 때 최대한 밑에 부분까지 맞춰주어야 하단에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도배사분들은 상단을 붙일 때 벽 기장의 절반 정도만 붙이고 쭉쭉쭉쭉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하단 붙일 때 무조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상단 붙일 때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맞춰주어야 벽지가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즘 합지벽지는 미미선이 너무 약해서 주걱으로 문지를 때 세게 문지르면 미미선이 다 벗겨집니다. 미미선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주걱으로 문지르기 전에 물걸레로 살짝 한번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몰딩 칼질 하고 있는데요. 벽면과 몰딩 사이에 틈이 없다면 칼질이 쉽겠지만 문화꽃 틈새, 몰딩 틈새, 여기저기 틈새가 다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벽지를 덮어버리면 그 틈새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쏠 때 그 틈새의 크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mm로 태워야 될지, 저기는 7mm로 태워야 될지, 저 부분은 8mm로 태워야 될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틈새 사이즈에 맞는 칼바지를 대고 칼질을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사이즈의 칼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틈새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틈새가 몇 cm인지 그것을 실리콘을 쏘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몰딩 칼질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칼질은 문화끝 틈새 마이너스 칼질인데요. 마이너스 칼질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것들은 나중에 따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배에서 마이너스란 몰딩 주변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서 칼질하기가 어려운 곳을 말하는데요. 마이너스 칼질할 때 벽지가 밖으로 삐져나와도 안되고 또 안에 시커멓게 보여도 안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상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칼질을 하면 됩니다. 하단을 쓸 때는 이미 상단에서 3분의 2 정도를 반듯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쓸어내리면 됩니다. 부직포 위에 합지를 도배할 때 속에 바람을 넣지 않으면 배꼽이라는 게 지는데요. 저희는 이 배꼽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포갑지 이음새 사이에 실크벽지와 똑같이
운용지 쉼을 걸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합지 이음새에 운용지 쉼을 걸어주는 시간을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시는데요. 전체적인 공정을 따져보면 그렇게 아까워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배꼽이 지지 않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실전 도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전 도배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두 개 다 눌러주시면 천사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